토레스는 후방 카메라가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2869만원 노블레스부터 후방 모니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죠. 트렌디는 12.3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을 추가를 하려고 해도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85만원짜리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추가를 해야지만 이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추가가 됩니다.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토레스의 인기가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레스가 분명히 잘 나오고 예쁘게 나온 건 맞는데 진짜 내가 이 차 살려고 엄청 알아보는 분들도 있고, 남이 찍어 먹어보는 거 확인해보고 들어가겠다, 약간 이런 분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차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날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도 야, 토레스가 잘 나온 거 알아, 가격 괜찮은 거 아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나오고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오늘은 그냥 수치로 그리고 옵션들로 토레스가 있는데 경쟁 차종이 없는 옵션이 뭐가 있고, 반대로 경쟁 차종은 있지만 토레스에는 없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토레스와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기아의 스포티지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격이 토레스는 2,690만원, 스포티지 가솔린이 2,488만원입니다. 시작 가격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스포티지가 좋은데요, 함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풀옵션만 놓고 보면요, 일단은 토레스는 3,530만원인데 스포티지는 무려 3,918만원입니다. 자, 일단 외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상위 모델과 깡통을 구분해내는 포인트, LED 헤드램프, 뭐 LED 테일램프, LED가 들어가면은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실제로도 가장 상위 트림에만 LED 이제 패키지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위 트림인 T5에도 LED 헤드램프와 LED 리어램프, 그러니까 테일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는데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은 LED 테일램프가 빠집니다. 요거는 트렌디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스타일이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를 해야 돼요. 스타일이라는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데 깡통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렌디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을 아예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외관에서 LED 테일램프나 LED 헤드램프가 풀옵션과 깡통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실내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실내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저기 휴양지나 제주도 가면 타는 거 있잖아요. 저기 렌트카에 있는 MP3 오디오, 요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뭔가 차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토레스는 T5 기본에도 8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아의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4인치 계기판과 MP3 오디오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재미난 게 디스플레이는 스포티지는 노블레스 2,869만원이 돼야 8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시그니처는 돼야지만 12.3인치 토레스 T5 깡통과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것만 봐도 토레스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스피커도 토레스와 스포티지 똑같이 6개가 들어가고, 근데 이 토레스에는 안 보이는 좀 매력적인 옵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애프터 블로우가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블로우 옵션이 빠집니다. 없어요. 자, 근데 진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란 포인트 중에 또 한 가지가 편의 기능이에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차선 유지 보조, 이런 안전 기준에 대한 옵션들이 토레스도 그렇고 스포티지도 그렇고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옵션들은 말이죠. 진짜 저는 이거 찾으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은 그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토레스는 후방 카메라가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T5, T7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2,869만원 노블레스부터 후방 모니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트렌디 가장 깡통 트림의 후방 모니터를 선택을 하려면 12.3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165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토레스 깡통 T5 2,690만원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중간에 이 토레스 T5의 기본으로 적용되었던 12.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게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죠.
트렌디는 12.3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을 추가를 하려고 해도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85만원짜리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추가를 해야지만 이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컨비니언스 패키지 85만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 165만원을 더하게 되면 2,692만원으로 토레스 T5 깡통 가격인 2,690만원보다 2만원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근데 기아 스포티지에는 조금 더 좋은 게 더 들어가는데요. 바로 서라운드 시스템입니다.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쌍용 토레스에서는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 없는 그런 옵션이죠. 자, 근데 시그니처에서도 사실 이게 기본이 아니에요. 이거 또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서라운드 뷰를 추가를 하려면 모니터링 팩 70만원을 추가해야지만 이 또 서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확실히 편의 기능이나 이런 뭐 화려한 옵션들을 보면은 기아의 스포티지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후방 카메라랑 뭐 1열 열선 시트, 그다음에 뭐 2열 폴딩 시트 등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이 쌍용 토레스에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아 스포티지에도 괜찮은 옵션들이 굉장히 많지만 옵션들이 대부분 이렇게 막 그냥 묶여 있어서 이 옵션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고, 난 이것만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거 이것만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패키지로 묶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옵션을 선택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지의 시작 가격이 2,400만원이지만 옵션을 다 더한 풀옵션이 3,9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중간에 옵션들이 조금 많이 이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륜 구동은 똑같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썬루프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0만원 일반 기본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요것도 외장 컬러 투톤 옵션 이게 45만원이거든요. 요거를 집어넣으면 썬루프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기아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 115만원, 최대 115만원이에요. 이것도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면 한 5만원인가 10만원씩 저렴해지는데 어쨌든 최대 115만원의 추가금을 내야 되는 거죠. 비슷한 옵션들도 사실 있거든요. 토레스에는 딥 컨트롤 패키지라는 게 있고, 스포티지에는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둘 다 이제 10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요게 어떤 거냐면 다 비슷해요.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차선 유지 보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옵션표를 보면 알겠지만 전방 충돌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굉장히 좀 어렵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전방 충돌 방지 경고는 말 그대로 그냥 경고만 해주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있다 띠디디디디 그냥 경고만 해주는 거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거는 브레이크가 개입을 해요. 앞에 사람이 있거나 뭐 물건이 있을 때 팍 세워주는 그 역할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토레스 딥 컨트롤 패키지에는 무선 충전기 패키지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스포티지는 트림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렌디나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안 들어가고 90만원짜리 하이테크 패키지에 이제 따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니처 등급은 가야지만 기본 품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휠도 중요하잖아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추가해도 19인치 휠이 끝이지만 토레스는 20인치 휠까지 추가로 들어갑니다. 물론 20인치 휠은 60만원, 하이 디럭스 패키지를 추가하면 뭐 패키지로 묶이긴 하지만 170만원을 추가해야지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깡통이나 이제 옵션들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풀옵션 비교도 나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풀옵션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 한 3,500만원 정도 되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3,900만원 정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재미난 게 시그니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지의 가장 최상위 트림이에요. 물론 여기에 그래비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그니처가 가장 최상위 트림이거든요. 근데 이 최상위 트림에도 LED 테일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스타일 패키지로 따로 빠져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LED 테일램프가 기본으로 적용된 트림을 선택을 하려면 시그니처 뭐 그래비티 혹은 노블레스 그래비티를 선택을 해야지만 LED 리어 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휠 얘기를 잠깐 했는데 풀옵션으로 넘어가면 둘 다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T7 이제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로 하는 게 하이 디럭스 패키지가 170만 원이거든요. 요거랑 아니면 휠만 선택하겠다 60만 원 선택하면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기아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80만 원에 19인치 휠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LED 리어 램프 뭐 이런 것들에 이 19인치 휠이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LED 테일 램프에 18인치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무조건 스타일로 묶여있기 때문에 19인치 휠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게 업이기 때문에 막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거 보면서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뭐야 약간 이렇게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이 모르겠다 그냥 나 풀옵션으로 가, 아야 이거면 너게 되겠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순간 그냥 내가 원하는 옵션이 빠져있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또 가장 선호하는 옵션이 있죠. 바로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 전동 트렁크가 스포티지 시그니처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토레스는 T7 가장 최상위 트림에도 스마트 테일게이트, 아까 얘기했던 대로 60만 원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들어갑니다. 저번에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스포티지 계약자분들이 토레스로 거의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신 분들은 스포티지를 이제 최근에 계약을 해서 1년 기다려야 된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분들이 이제 빼고 토레스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지만, 조금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래 토레스 뭐 이쁘게 나왔네, 잘 나왔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럼 정작 영향받은 브랜드는 또 어디라 그랬죠? 바로 르노 코리아의 QM6입니다. 쌍용 토레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또 나오는 게 심장, 뭐 파워트레인, 이거 빼놓지 않고 나오잖아요. 뭐 1.5 터보에 뭐 6단 IC 변속기, 그거 다 옛날 사골 아니냐, 뭐 성능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티지랑 비교하면은 맞는 얘기죠. 스포티지가 180마력이고 이 토레스가 170마력이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스포티지에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요, QM6랑 비교하면은 이 QM6도 만만치 않아요. QM6는 무려 2.0L 직렬 4기통 자연흡기 엔진인데요, 144마력이에요. 토레스보다도 한 20마력 이상 출력이 내려갑니다. QM6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 옵션이 없습니다. 깡통을 한번 비교해보면요, QM6 LE 시그니처가 2,779만 원이고 토레스 T5가 2,690만 원입니다. 옵션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일단 컬러 선택을 하려면 흰색 컬러를 선택할 때 19만 원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스포티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LED 리어 램프, 그러니까 LED 이제 헤드램프는 들어가지만 LED 리어 램프는 최상위 트림도 옵션을 추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QM6는 전 트림 다 LED 테일램프랑 헤드램프가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윈드실드 차음 글라스가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와 열선, 전동 사이드 미러 공통 품목으로 들어가는데, QM6는 기본 휠이 18인치예요. 그러니까 토레스보다는 1인치가 더 큰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아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스포티지와 토레스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QM6에는 기본 트림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안 들어갑니다. 게다가 차선 이탈 방지 보조나 차로 유지 보조 역시도 QM6에는 안 들어가고요. 운전자 피로도 경보는 들어갑니다. 그냥 알림을 띄워주는 거죠. 운전 저기 필요하니까 뭐 쉬어가세요, 요런 경보 정도는 이게 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계기판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토레스는 디지털 계기판이 기본 8인치가 적용이 되고, QM6 같은 경우에는 7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는데요. 충격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입니다. QM6도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MP3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토레스는 12.3인치 대형 그 터치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이에요. T5, T7 옵션 추가 없이. 이런 것만 보면은 확실히 토레스가 상품성에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QM6도 옵션을 넣으면 8.7인치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하는데 옵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패키지로 묶여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가장 낮은 트림에서는 S링크 패키지 1, S링크 패키지 3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S랭크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8.7인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자, 요 얘기 뭐냐? 깡통 트림에 기본으로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스포티지에서도 트렌디는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QM6도 비슷해요.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갑니다. 이 S링크 패키지 1을 집어넣어야지만 8.7인치 디스플레이와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이나 전방 경고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요게 이제 113만 원 패키지고요. 이제 S링크 패키지 3가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S링크 패키지 1을 다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긴급
제동 보조, 요거의 그 아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역할을 하는 그 비슷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포티지와 토레스 깡통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 S링크 패키지 3의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뭐 추가로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전체적인 그 안전 사양들이 추가로 들어가긴 하지만 옵션을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QM6는 깡통과 깡통 비교하면은 토레스가 너무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풀옵션으로 넘어가야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비교가 됩니다. 왜냐면 가격도 토레스의 풀옵션은 3,500만 원대고 나오고 QM6도 옵션을 다 추가를 하면은 3,000 중반이 되는데요. 두 차량의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옵션이 차이 나는지 또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토레스의 가장 상위 모델이 T7이 2,990만원, QM6 프리미에르가 3,378만원인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한 380만원, 뭐 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냐면은 QM6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은 옵션 추가할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기본 트림으로 뭐 나파 가죽이라든지 뭐 보스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기본 적용이고 기본 19인치 휠이 적용이 돼요. 스포티지나 토레스에서는 가장 상위 트림 18인치에 비해서 1인치가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요. 게다가 1열과 2열에 다 이중접합 차음유리, 그러니까 이중접합 유리가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옵션 추가가 아니라. 시트도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토레스랑 스포티지도 뭐 천연 가죽 시트 옵션이 있긴 하지만 퀼팅 나파 가죽 시트는 없어요. 그리고 뭐 전동 트렁크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스 서라운드 오디오가 또 들어가 있죠. 거기에 스피커도 12개입니다. 스포티지와 토레스가 6개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하면 2배 이상 스피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 스포티지보다는 좀 더 싸요. 104만원으로 약 11만원 정도 저렴하고 이 QM6에 보면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79만원이거든요. 네, 옵션 사양들을 자세히 보면은 뭐 토레스의 디컨트롤 패키지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옵션들 대부분 이제 다 비슷한데 토레스는 그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QM6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에는 이 무선 충전 패드가 빠집니다. 근데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로 따로 빠져요. 14만원으로. 연령층으로 좀 나눠질 것 같은데 패밀리용으로 좀 더 고급스럽고 그냥 좀 만족감 높은 기본적인 그런 고급스러움과 오디오 좋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QM6를 선택하는 게 사실 맞고요. 조금 더 영하고 개성 강한 그 다음에 신차 효과를 조금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토레스로 넘어가는 게 사실 맞는 거죠. 르노 담당 영업사원분들이 진짜 큰 걱정을 안 했는데 자다가 이제 봉차 두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워낙 저도 전달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반떼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아반떼는 사실 깡통이랑 비교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스마트도 일본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상품성이 개선이 됐지만 대부분 다 인스퍼레이션이나 뭐 그 윗등급을 사기 때문에 인스퍼레이션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토레스로 많이 넘어갔어요. 아반떼 프로비 2,587만원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110만원 밖에 안 나요. 근데 옵션을 또 비교해 놓고 보면은 그렇게 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아까 이제 쌍용 토레스 T7의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3,500이라고 했지만 옵션 추가 안 한 T7이 2,9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아반떼 프로비 2,587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가격 차이가 한 300만 원 정도, 3,4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한번 노려볼만 하겠는데 하는 수준의 금액 차이가 되는 거죠. 휠도 이 T7은 기본 18인치 휠인데 아반떼는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17인치 휠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도 토레스가 정말 괜찮게 보이는 거죠. 물론 이런 옵션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아반떼 당장 계약을 해도 짧은 6개월, 길면 1년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을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은 차도 더 크고 더 넓고 새로 나왔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게 나온 토레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반떼가 나빠서 혹은 뭐 여유가 더 많이 생겨서 토레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차가 안 나오니까 그냥 약간 어쩔 수 없이 눈을 돌리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추세가 어때요? 일단 넣고 보자잖아요. 왜냐면 뭐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지금 토레스도 워낙 대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만 이제 지체했다가는 올해 출고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계약을 그냥 잠깐 너도나도 이렇게 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분위기가 쌍용 토레스가 진짜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쌍용에서 출시했었던 모든 차의 역대급 사전 계약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이것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가 뭐 망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조금 이렇게 재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쌍용이 보란 듯이 이 12,000 사전 계약을 다 흡수를 해서 판매하고 우리 회사 건재합니다. 그리고 이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는 KG그룹에서도 되게 이게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KG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정상화가 된다면 토레스의 판매량은 더 훌쩍 넘어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투자는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뭐 가끔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영상 보고 샀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쌍용 토레스의 실차를 발견한다면 그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쌍용 토레스의 실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박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죠? 요 자식 퇴근 못 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우파몰에 새로운 방향제가 입점했습니다. 바로 젠틀디에서 나온 후디캣인데요.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으로 앞에까지 향이 맡기지 않게 솔솔 나오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로즈골드, 골드, 그리고 블랙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손잡이가 생겨서 조금 더 열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방향제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까지 해주는 이런 디테일까지 살아있고요. 그리고 박스 패키징이 너무 예쁜데요. 이런 그림 같은 걸 보면은 마치 한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리필은 기존에 나와 있던 액체 방식과 고체 방식을 떠나서 그 두 개를 섞어서 하이브리드로 고체 방식이지만 기존의 액체와 고체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장점만 쏙쏙 뽑아놓은 그런 리필킷인데요. 우파몰 하면 이벤트가 빠질 수 없죠. 젠틀디 후디캣도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4,500원 할인. 구매할수록 커지는 할인 이벤트. 냥냥.